자, 통합과학 이제 9강으로 왔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앞에서 이제 배웠죠, 그죠?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은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유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커서 그렇다.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다. 실온에서 얘네들이 대체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면 소금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소금 입자가 NaCl,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체로 존재하고 있고요. 전기 전도성은 고체에서는 없다, X. 그 다음에 수용액 액체에서는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고체에서는 없다. 꼭 표시해 주시고 수용액과 액체에서는 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까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전기 전도성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이온이 중요합니다. 얘는 자,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의 수가 중요한데 고체에서는 이동할 수가 없죠. 여기는 이온들이 이동할 수 없고 수용액과 액체에서는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자, 여기에 액 없다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수용액, 그다음에 액체. 수용액은 물에 녹인 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금물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액체는 소금 자체를 용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은 자,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극성 분자는 분자 안에 얘가 이온 결합한 건 아닌데 여기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가 있는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여기가 마이너스를 띄고요. 여기가 이제 이 수소가 있는 쪽이 부분적인 양전화를 띱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달라붙을 때, 자, 음이온 주변에는 이 부분이 수소 쪽이 달라붙게 되고요. 양이온 쪽으로는 이 산소 쪽이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서 얘를 음이온과 양이온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화라는 말을 써요. 물 분자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 수화가 되면은 물에 녹는다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는 부서지거나 쪼개진다. 이렇게. 자, 이유는 아까 굉장히 강한 인력으로 붙어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게 힘을 주면은 이 이온들이 살짝 밀리게 돼요. 자, 밀리면 경계면에서 같은 전압끼리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같은 전압끼리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죠? 힘을 줬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힘을 줬을 때 이온층이 밀려서 이 반발력이 작용한다 라는 거죠. 여기 그림에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서로 교차로 있을 때는 붙어 있다가 힘을 주게 되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거나 아니면 플러스 플러스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네, 반발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특성은 이때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에 한해서 자, 분자에 한해서 특성을 정리를 한 거예요. 원래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자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자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자 결정, 원자 결정.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 결정의 예는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원소가 이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와 원자 사이가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강합니다. 얘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네, 분자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누구에 비해서? 이온 결정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여기서 이 두 개 중에서 이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분자는 이제 독립되어 있는 입자죠. 분자 사이의 인력이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온에서 얘네들은 기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2라는 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CO2와 분자와 CO2 분자가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매우 약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힘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가 굉장히 쉽게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한 거예요. 이거 별표. 분자 사이의 인력.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다. 그래서 기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고체, 액체, 수용에 모두 없습니다. 요걸로 기억해 주셔야 돼. 전기 전도성은 전부 다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예외적인 거 몇 개만 보면 요 염화수소나 암모니아처럼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되는 애들만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연은 이제 자유전자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요것만 빼고는 다 없다. 대부분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용해성은 잘 녹거나 잘 안 녹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차이냐? 자, 물 자체가 극성 분자. 아까 얘기했죠? 극성 분자는 분자 하나에 플러스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자 구조가. 비대칭인 애들은 극성 분자거든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다 극성 분자들이다. 라는 거고요. 극성 분자 특징은 비대칭, 구조적으로 비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포도당, 설탕 이런 거는 이제 물에 녹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암모니아, 자 구조가 NH3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비대칭이죠? 염화수소, HCl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양쪽이 비대칭이죠, 그죠? 이렇게 비대칭으로 생기면 얘는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은 무극성 분자라고 하고 얘네들은 대체로 구조가 대칭으로 생겼어요. 예를 들면 질소, 산소, 메테인 같은 거. 질소는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고요. 여기 가운데 삼중결합하고 있고 산소와 산소 사이 이중결합 대칭으로 생겼죠.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메테인은 CH4라고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가 구조가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으로 생긴 애들은 대부분 주로 이제 기체 분자들은 다 물에 안 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힘이 가해졌을 때 잘 부서진다. 약하죠? 왜 약하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런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체가 되어도 단단하지 않으므로 잘 부서진다라는 거. 예를 들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CO2라고 하는 분자의 결정의 형태죠. 고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드라이 아이스도 한번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위험해요.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망치나 아니면은 주방에 있는 뭐 숟가락 같은 걸로 한번 깨보면 굉장히 쉽게 톡톡 쳤는데도 부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뭐다?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은요, 우리는 원자 결정은 배우지 않았거든요. 원자 결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뭐의 특성이다? 분자 결정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예외가 공유 결정 물질, 이걸 이제 원자 결정이라고도 하는데 원자 결정은 매우 단단하다. 예외죠, 그죠? 여기 있는 나머지 특징들은 전부 다 분자 결정에 대한 얘기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